이른이나 여든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조용히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욕망을 느끼는 것이 괜찮은가요? 쾌감을 느끼는 것이 괜찮은가요? 자신의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괜찮은가요? 종종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지만 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자기 위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부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인이 알아야 할 자기 친밀감에 대한 8가지 눈을 뜨게 하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간직한 조용한 감정 이야기, 여전히 귓가에 속삭이는 구시대적 금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성적 표현이 어떻게 성장하고 적응하며 번창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안전하고 의미 있게 쾌감을 수용하는 방법을 탐색하며 아마도 죄책감이 아닌 친절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기 두려워하는 대화를 나눠봅시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한 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나이가 들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의 감정이 변화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특정한 감각이 더 이상 쉽게 오지 않거나 이러한 변화가 정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 조용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친밀감과 신체적 유대감을 경험하는 방식에서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수치, 혈류, 근육 강도 모두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 국립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중년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친밀감에 대한 관심 감소, 단단함의 어려움, 혹은 조용한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친밀한 부위의 변화를 초래하여 더 민감하고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조함, 유연성 감소 또는 한때 기쁨을 주었던 순간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리화 이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가오슝 출신의 따뜻하고 재치 있는 72살 여성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친밀감이 사라진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의사와의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 그녀의 불편함이 그녀가 조용히 견뎌야 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추천한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하고 간단한 호흡 기술을 연습하는 몇 가지 조정만으로도 그녀는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친밀감이 더 이상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의미 있는 춤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쁨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열릴 뿐입니다. 이 분야에서 여러분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골반저 근육 운동은 근육 톤과 방광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감각과 자연스러운 흥분을 지원합니다. 남성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테스토스테론 요법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주의와 감독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 기능을 회복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제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관절 통증, 신경질환 또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개인적인 편안함과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체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단순히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일정 나이 이후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부끄럽거나 이기적이라고 믿으며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종종 고립감을 초래합니다. 그 침묵에 부드럽게 도전해 봅시다. 어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 주의와 배려, 그리고 조용한 연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손을 더 오래 잡고 함께 숨을 쉬며 기대 없이 매 순간을 음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은 쾌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세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전과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더 친절하게 탐구해 보라는 초대일까요? 내일 저녁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만들면서 잠시 여러분의 몸과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즐기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많은 편안함, 자신감, 그리고 후반기 삶에서 더 많은 연결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오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까? 다음에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약물이 친밀한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종종 간과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안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해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0이나 80에 접어들면 특히 약물을 복용하거나 만성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더 주의 깊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몇 가지 숨겨진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친밀한 순간, 혼자이든 함께이든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증가시키며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 고혈압, 호흡 문제를 앓고 있거나 수술에서 회복 중인 경우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자극받는 몇 분조차도 여러분의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지금 내게 이것이 여전히 안전한가요?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여러분의 몸의 현재 리듬에 맞는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안함을 위해 준비하세요.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세요. 압력을 줄이는 부드러운 자세를 선택하세요. 만약 어지러움, 가슴의 압박감 또는 호흡 곤란을 느낀다면 멈추세요. 이는 무리해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잠시 멈추기를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동 제한이 있는 노인, 관절염이 있는 분들 또는 매일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자기 위안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온함을 느끼며 긴 하루 후에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이 주제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숨겨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실 일부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자기 위안이 파트너와의 신체적 친밀감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없고 수행에 대한 압박도 없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가까운 곳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76살의 미영 삼촌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슬픔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존중하는 일인지, 도덕적인 일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치료사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의 조용한 대화를 통해 그는 이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유의 방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위안이 자신의 몸과 연결되고 중심을 잡고 고독 속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위안이 뇌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할 때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방출하여 불안을 완화하고 우울증을 줄이며 밤에 더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상실, 의료 문제 또는 조용한 외로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짧은 편안함의 순간조차도 강력한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계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치료사들은 이제 말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노인들이 쾌락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운 엄격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더 커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없다. 누군가 발견하면 어쩌지?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러한 조용한 의구심은 배우자나 오랜 파트너를 잃은 후 특히 더 커집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슬픔을 피하거나 외로움을 무디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슬픔을 피하기 위해 몸을 만지고 있나요? 아니면 편안함과 기쁨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만지고 있나요? 때로는 진정한 치유가 단순한 혼자만의 순간을 넘어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대화, 새로운 목적의식, 자연 속에서의 산책, 오래된 친구와의 의미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는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고 말할 용기를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위안이 부드러운 자기 사랑의 행동이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수십 년간의 불편함이나 침묵과 얽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확실하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돌보는 방식은 깊고 깊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을 위해서도요. 이 대화에서 어떤 것이 공감된다면 댓글에 숫자 3를 입력해 주세요. 우리의 조용한 방법으로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한 가지 작은 부드러운 행동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평화, 조금 더 휴식 또는 자신과의 연결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자기 위안 사이의 깊은 연결을 탐구하고 만약 접촉이 우리가 찾는 마지막 위안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보통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근히 스며들며 종종 은퇴 후에 집이 조용해지고 일상이 바뀔 때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고요한 공간에서 많은 노인들은 자신에게 따뜻함과 위안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게는 개인적인 접촉이 그 감정적 공간을 채우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방법이 됩니다. 고독의 깊은 아픔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고립된 습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돌본다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감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동반자가 멀리 느껴질 때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부드러운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제 더 불확실한 삶에서 작은 통제의 조각을 제공합니다. 기쁨으로의 짧은 귀환, 특히 기쁨이 드물어진 시기예요.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공간에서 감정을 숨기고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사와 치료사들은 의도와 절제를 가지고 실천할 경우 이러한 자기 돌봄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종종 유익하다고 동의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더 차가워진 세상에서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는 같은 습관이 욕망에서 슬픔이나 고립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서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평화가 필요하지만 돌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올 수도 있고 룸메이트가 거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와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치유의 행동을 부끄러움으로 감싸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외로움이 결코 고립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소중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는 단순한 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느끼도록 허용하는 유일한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쾌락은 여러분의 삶에 더해져야지 여전히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더 깊은 것들, 동반자, 웃음, 대화,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연결, 의미, 우정이 적절한 음식과 일상적인 움직임만큼 우리의 웰빙에 중요하다고 부드럽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치유가 침묵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걷기 모임에 참여하세요. 지역 태극권이나 서예 수업에 참여하세요. 매주 한 번 사원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아니면 연락하고 싶었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양시설에 거주 중이라면 개인적인 시간이나 가능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권리를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함과 연결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와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4를 입력해주세요. 서로가 이 대화에서 그리고 이 삶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줍시다. 이제 새로운 문을 열어봅시다. 다음 부분에서는 파트너와의 솔직하고 부드러운 대화 혹은 자신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과 필요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신체적으로 가까운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종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수행이나 가장에 대한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촉각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욕망이 줄어들며 에너지가 감소하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일부 여성에게는 수분 감소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에게는 단단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한마디의 솔직한 말이 조용히 닫혀 있었던 신뢰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느끼지 않지만 여전히 너와 가까이 있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작은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친밀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편안하지 않은 부부에게는 연결이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접촉, 가까이 누워있기, 작은 애정의 교환은 그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편안함을 주고받는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적 친밀감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잃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는 노인들에게는 이 장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야 할까? 또는 그들이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러한 질문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안고 있지만 종종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만들어낸 조용한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들에게. 많은 이들은 항상 준비하고 항상 수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더 이상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더 이상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재발견하는 것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편안함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며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속도로 나아간다고 해서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용감합니다. 친밀감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지만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드러움, 친절, 그리고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이 장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거나 반성하게 만들었다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댓글에 숫자 5을 입력해 주세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음에 올 것에 열려 있습니다. 여정의 다음 부분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와 능력에 관계없이 쾌락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기술, 기대, 그리고 몸을 어떻게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피부는 얇아지고 신경 말단은 더 민감해지거나 때때로 덜 민감해지며 호르몬은 더 부드러운 리듬을 갖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폐경 이후의 변화는 이전에 없던 건조함이나 민감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민감도가 줄어들거나 몸이 반응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격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지 더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신중하고 친절하게 선택한 적절한 도구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계나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용성 윤활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청소하기 쉽고 민감한 피부에 부드럽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마찰을 줄여줍니다. 실리콘 기반의 옵션은 더 오래 지속되며 건조한 피부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오일 기반의 제품도 있지만 이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보며 어떤 것이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몸의 온도에 맞춰 조절되는 따뜻한 장치들, 관절염이 있는 손을 위한 부드럽고 간단한 디자인의 착용 제품들, 엉덩이나 무릎을 지지해주는 베개나 쿠션, 시각이나 청각이 제한된 분들을 위한 질감이 있는 가이드나 오디오 기능까지 있습니다. 친밀감 도구의 세계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도구들이 여전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존재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렌의 미정 이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74살이고 관절염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그녀가 처음 노인을 위한 친밀감 장치 광고를 보았을 때 웃으며 나는 이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와의 조용한 대화 후 그녀는 큰 버튼과 따뜻하는 기능이 있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감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쾌감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간단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용한 방, 따뜻한 차 한 잔, 몇 번의 깊은 호흡과 자신의 손, 버튼도 배터리도 없이 단지 존재하는 것, 그것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쾌감은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과 순간,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쾌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고 천천히 즐기든 새로운 것에 도전하든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6을 입력해 주세요. 서로가 탐험하고 배우며 무엇이 좋은지를 재발견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시다. 이제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친밀한 건강 문제는 클리닉에서 언급하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성적 웰빙을 전체적인 건강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루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심장, 수면, 관절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대만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성 건강에 대한 대화는 기분을 관리하고 통증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약물이 욕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심장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안내를 제공하며 불편함이나 감각 부족을 경험할 경우 호르몬 요법이나 골반 저근육 치료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치료사에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클리닉에 들어가서 자기 위안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친밀감에 대해 다르게 느끼는 것이 정상인가요? 또는 내 약물이 내 기분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또는 친밀한 건강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답변이 얼마나 친절하고 개방적일 수 있는지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농촌 마을, 혼잡한 클리닉 또는 일부 요양원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우아하게 다룰 줄 아는 교육받은 직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의사들은 약속을 서두르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은 구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환자와 제공자 모두가 이를 언급하기에 너무 수줍어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부끄러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누군가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조용히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스템이 쉽게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다시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쾌락이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발견, 친구, 영적 스승 또는 조용한 직관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길은 치유와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약물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아프거나 혼란스럽다면 도움을 구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비로운 전문가가 답변을 제공하고 걱정을 덜어주며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탐험하기 위해 의사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친밀한 자유는 모든 나이에 걸쳐 존중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친절함, 돌봄, 호기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장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거나 덜 외롭게 느끼게 하는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7을 입력해 주세요. 노인들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활기차며 여전히 완전하고 기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세상에 상기시킵시다.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것을 통합해 보겠습니다. 이 지식, 이 돌봄, 그리고 이 자기 이해를 더 풍요롭고 연결된 삶으로 이어가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함께 해주실 건가요? 나이에 관계없이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친밀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감, 조용한 기쁨,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오는 충만함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이는 작은 질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노인들은 강력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70, 80, 심지어 90의 신체적 친밀감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음을 붙잡거나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현재에 존재하는 것, 진실해지는 것, 그리고 매일 함께 살아가는 몸과 영혼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접촉이나 이불 속에서 공유하는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사랑스러운 키스, 깊이 아끼는 사람과의 긴 포옹, 아니면 단순히 몇 분간 혼자서 숨을 쉬고 반성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돌보고 희생하며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뤄온 많은 여성들에게 마침내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용한 해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파트너를 잃었거나 힘든 이별을 겪었거나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이걸 원할까? 다시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까? 이제는 이 면모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불확실함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중요한 것은 심지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도 자신에게 느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이 삶의 부분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조용히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필요가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놓고 대신 정서적 연결, 우정 또는 평화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똑같이 유효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욕망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밀한 순간이 가장 단순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시선, 함께 나누는 식사, 또는 해가 지는 동안 두 손이 부드럽게 함께 있는 것. 진실은 이 시점에서의 자유는 단순히 연결할 권리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거나 침묵을 선택하거나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의 몸, 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 사과 없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용히 몇 년 만에 자신의 몸을 재발견하고 있든, 특별한 사람과 새로운 친밀감을 쌓고 있든, 아니면 단순히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든,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온전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여전히 깊이 인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거나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에 말을 걸거나 오늘 조금 덜 외롭게 느끼게 해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8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듣고 있으며 여전히 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드럽고 강력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남겨졌던 자신의 일부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여러분의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노화가 친밀감을 어떻게 재형성하는지, 외로움이 우리의 습관에 어떻게 속삭이는지, 그리고 작은 친밀감의 행동조차도 어떻게 신성해질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대화의 가치, 위안을 줄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깊은 자기 존중의 행동이 되는 순간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천천히 할 것인지, 기쁨을 재발견할 것인지, 이 삶의 계절을 부드러움과 힘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친밀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70, 80, 90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놀라웠던 점이 있었나요? 감동을 받았나요? 아니면 덜 외롭게 느끼게 되었나요?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한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살아있고 부드럽고 진실하게 유지합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친구, 형제, 사랑하는 사람. 이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까지 여러분의 몸, 마음, 그리고 기쁨을 돌보세요. 여러분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 평화, 그리고 연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